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4년 전인 2020년 4.15 총선 이후 논란이 많았던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로 법학자인 윤진기 경남대 법대 명예교수가 최근 쓴 사전선거에서 인쇄 날인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권순알TV에 보내왔습니다. 한국중재학회장과 한중법학회장을 지낸 윤진기 교수는 기고문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허용은 사전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위해 뒷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으며 사전선거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개인날인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되풀이해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다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선거 절차에 대한 감시가 깐깐할 정도로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해지도록 하는 공적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소소한 절차적 편익을 허용하여 얻는 효용이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소소한 불편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공직선거의 최고 이념인 공정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절차적 편의 허용은 위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 공정성의 내용을 읽어내는 능력이 독일의 헌법재판소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이 나라 사법의 미래와 국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진기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정교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바르게 심리하고 공직선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미래를 밝히는 온 국민의 횃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윤진기 교수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법원이나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당연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진기 경남대 법학과 명예교수의 사전선거에서 인쇄날인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인쇄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인쇄날인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 2022 헌마 232 결정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결정은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의 개인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대부분 그릇된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중 중요한 하나만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각 일자별 투표가 마감되면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록하며 실물투표지 역시 존재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발급 교부수와 실제 투표수를 비교하여 사후적으로 선거 부정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것을 인쇄날인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전선거는 투표 후 투표지가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 투표자의 소속 선거구로 우송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집계하지 않으면 투표수 비교가 사실상 쉽지 않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투표용지 교부수를 관내 선거인,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기록할 뿐 그 투표의 결과가 어느 선거구에서 최종 투표수로 합산되는지에 대한 분류와 집계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서 사전투표지에서 발급한 투표용지 발급수와 교부수, 사전투표자의 소속 선거구에서 집계되는 최종 사전투표수를 교차 검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선거 부정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투표수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인쇄날인이 합헌이거나 입법 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날인은 선거 당일에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 한 장 한 장이 적법한 투표지임을 확인해주는 행위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감시 절차인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인쇄 날인은 사전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 날인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 절차의 공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조속히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다. 윤진기 교수는 이어서 인쇄 날인의 적법성 인정에 대한 뿌리는 대법원 판례라는 두 번째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위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판결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판결을 해왔다. 그러나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적으로 날인하지 아니한 인쇄 날인이 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첫째, 투표용지가 적법하게 인쇄된 것인지 투표용지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 배부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둘째, 개인이 날인을 하지 아니한 해당 투표용지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가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사전선거 투표지는 투표 후 4, 5일 동안의 우송과 보관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전투표지가 운송 도중에 일부가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더욱이 투표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발견되어도 그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셋째, 제3자가 임의로 사전투표지를 무단 발송 내지 투입하려 할 때 인쇄 날인 위조가 개인 날인에 비하여 현저히 용이하다. 넷째, 위조의 용이성은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행하게 하는 심리적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허점은 이해관계자들이 부정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에 더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할 것이다. 만약 개인 날인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변형된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어 투표관리기록부에 기재되어 후일 부정시비가 발생한 경우에 확인이 용이하다. 또한 부정선거의 문제가 쟁점이 되면 사전투표관리관의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위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 취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선거에서 인쇄 날인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개인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재검표 과정에 여기저기서 투표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책임 소재가 분명하여 시비를 가리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허용은 사전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위해 뒷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으며 사전선거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개인 날인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되풀이해서 인쇄 날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다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바로잡아져야 한다. 윤진기 교수는 이어서 공직선거의 최고 이념인 공정성을 침해하는 절차적 편의는 위헌이라는 세 번째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편의는 어디까지나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공중의 완전한 눈앞에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다소 까다롭다고 느낄 정도의 공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다르지 않다. 소소한 절차적 편의에 의하여 공직선거 최고의 이념인 공정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선거 절차에 대한 감시가 깐깐할 정도로 사람들의 눈앞에서 행해지도록 하는 공적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소소한 절차적 편익을 허용하여 얻는 효용이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소소한 불편함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공직선거의 최고 이념인 공정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절차적 편의의 허용은 위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 공정성의 내용을 읽어내는 능력이 독일의 헌법재판소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이 나라 사법의 미래와 국가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윤진기 교수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제목 당면한 과제와 임시적 해결 방안이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과도하게 절차적 편의를 고려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4.10 총선 전에 정교모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만 지연되고 있어서 이번 사전선거도 법적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치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사전선거에서 투표지의 교차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일 유일한 사전투표소의 교차검증 증거가 되는 투표자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마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여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신분증명서 전자적 이미지를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후에 이 증거 기록이 모두 사라져버려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들은 최소한 선거소송의 제기기한 만료일까지는 보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서부에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설사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부정선거의 예방과 실제 선거소송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입법자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법 규정을 만들고 이것이 오래도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지지되어 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다. 이 문제는 투표 현장에서 투표관리 종사자들이 사전투표자의 투표 결과가 어느 선거구에서 최종 투표수로 합산되는지에 대한 분류와 집계만 이루어져도 간단히 해결된다. 더욱이 이런 분류와 집계를 하는 것이 사전투표자들의 사생활 침해나 선거권 행사의 비밀투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경찰의 입회하에 진행되면 더욱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당국에서 나서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정교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바르게 심리하고 공직선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미래를 밝히는 온 국민의 횃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원로법학자인 윤진기 경남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의 사전선거에서 인쇄 날인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